네, 편집 없는 날선 토크 라이브 썰전 시간입니다.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 김종배 시사평론가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첫 번째 라이브 썰전 주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깊이 반성하는 마음가짐으로 국회 청문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이 고통스럽습니다. 그렇지만 변명하거나 위로를 구하려 들지는 않겠습니다. 청문회 기회를 주신다면 이러한 저의 부족함과 한계도 솔직히 말씀드리면서 질책을 받고 저희 생각과 소신도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정부 합의안의 기본 정신을 지키되 열린 마음으로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의 법제화가 이번 국회에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저로 인하여 많은 국민들이 실망감과 허탈감을 느끼게 되신 점 다시 한번 송구합니다. 성찰하고 또 성찰하면서 지금 약속드리는 저의 다짐을 꼭 완수하여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스스로 인정하시면서도 검찰개혁을 완수할 추진력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뭔가요? 검찰개혁이나 법무행정의 계획은 국민 전체의 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에 대한 따가운 질책 받아 안으면서 이 문제를 계속 제가 고민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오늘 출근길에 검찰 개혁에 관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오늘 이제 여론조사에서 드러났던 우리 국민들의 여론 중에서는요, 조국 후보자의 딸의 논문 문제, 그다음 두 번째로는 또 장학금 문제, 세 번째로는 이제 경제적인 문제가 이제 갔었는데요. 이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오늘 행사가 조금 전에 부산대학교에서 있었습니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측이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약 1시간 전인 2시부터 시작했는데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 조모 씨의 장학금 특혜 의혹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보도국 연결해서 자세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강신우 기자, 이 부산대 측은 조 후보자 딸에 대한 이 장학금 특혜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조국 후보자의 딸 조모 씨는 지난 2015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 후 두 번 유급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한 학기에 200만 원, 6학기 1,200만 원의 장학금을 받았는데요. 해당 장학금은 조 씨의 지도교수가 만든 장학회에서 준 겁니다. 부산대 측은 외부 장학금은 수혜자가 지정돼 학교로 전달하는 것이고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즉 장학재단이 자율적으로 결정한 것이란 설명입니다. 네, 그런데 이 조 후보자의 딸에게 장학금을 주기 위해서 규정까지 바뀌었다는 의혹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해당 장학금이 만들어진 게 2013년입니다. 조 후보자 딸이 입학하기 2년 전입니다. 당초 일었던 의혹은 아무리 외부 장학금이라 해도 이를 받으려면 최저 성적을 맞춰야 하는데 이 최저 성적을 맞춰야 한다는 기준이 조 씨 입학 이후 변경됐다는 겁니다. 하지만 학교 측은 오늘 설명에서 착오였고 장학금이 처음 만들어지던 2013년 4월에 이미 해당 지침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외부 장학금은 학점에 관계없이 받은 학생들이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즉 조국 딸을 위해 바꾼 게 아니라 성적에 관계없이 어려운 형편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 규정을 바꾼 것일 뿐이란 게 학교 측 설명입니다. 네, 그런데 학교 측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조 후보자 딸이 입학했던 2015년 7월에 이게 신설됐다 이렇게 적혀 있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학교 측은 급하게 자료를 제출하다 보니 2013년 자료를 찾지 못해 혼선이 있었다며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학교 측이 증거라며 기자들에게 배포한 해당 규정집을 보면 2013년에 만들어진 파일이긴 합니다. 여기엔 학교 설명대로 성적에 관계없이 줄 수 있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서의 최종 수정일이 올해 8월이어서 이때 무엇을 수정한 것인지에 대한 설명도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학교 측은 이제 강 기자가 전한 대로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이 부산대 학교 학생들은 이 집회를 준비 중이죠. 네, 그렇습니다. 부산대 일부 학생들은 학교 측 해명이 설득력이 있거나 모든 의혹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란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모레 오후 6시 예정대로 촛불 시위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부산대 학생회도 이와 별도로 집회를 준비 중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강신우 기자였는데요. 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오늘 출근길에 두 번째 정책 구상을 밝혔어요. 근데 지난 20일에 있었던 그 국민 안전을 강조한 첫 번째 정책 구상에 오늘이 이제 두 번째로서는 검찰 개혁 완결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 이런 이제 발표한 게 오늘 오전이었고요. 조금 전에 이제 주요한 또 관련되는 의혹으로 제기됐던 그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 장학금 문제가 관련해서 이제 학교 당국에서 또 의견이 나왔습니다. 뭐 앞서거니 뒤서거니예요. 그래서 어떻게 먼저 검찰 개혁 관련 오늘 반론부터 해볼까 아니면 부산대 뭐 우선 건부터 해볼까? 검찰 개혁 그 구상을 밝힌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 뭐 솔직히 좀 뜬금없다. 왜냐하면 네. 지난번에도 이제 저희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메시지라는 건 원래 네. 이 내용도 중요하지만 타이밍이 중요하거든요. 지금 뭐 어쨌든 국민 여론 조사에도 나타나고 있지만은 당신은 지금 법무부 장관 되는데 적격이 아니다. 이런 비판이 지금 비등하고 있는 때인데 굳이 나와서 이 검찰 개혁 얘기를 한다는 것이 과연 설득력이 있을까? 네. 그러니까 결국 이것이 저희가 이제 법적으로 얘기하면 당사자 적격이 당신이 아니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런 얘기거든요. 예. 그런데 나와서 한다는 게 저는 자꾸 이 민심의 이 불길에다가 기름을 붓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안타깝네요. 예. 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조국 후보자를 임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주장의 근거를 쭉 살피면 조국 후보자가 법무장관이 돼야 사법개혁을 완수할 수 있다. 네. 이런 주장들이 좀 계속 나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어떤 이런 주장은 자신이 법무장관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임명이 돼야만 되는 이유를 지지층한테 어필을 함으로써 네. 그리고 어떤 지지층의 결속을 다지려고 한다. 이렇게밖에는 지금 해석을 못할 것 같은데요. 네. 문제는 그것이 과연 어떤 돌파의 힘이 될 수 있는 거는 논외로 치고 아무튼 조국 후보자 쪽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수 야당에서는 조 후보자가 검찰개혁 적임자로서 이제 검찰개혁을 띄웠는데 이 검찰개혁 적임자가 아니다. 검찰 수사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좀 제가 좀 먼저 말씀을 예.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할 수 있지만 저는 이 점은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수사 대상이 맞죠. 왜 고소고발이 이루어졌으니까. 네. 근데 고소고발의 거의 대부분을 누가 했냐면 자유한국당에서 했어요. 자,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거는 좀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네. 그 조국 후보를 엄호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자,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대상입니다. 그다음에 청문회의 주체가 그래서 청문을 해 보니까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다고 고소고발을 한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네. 근데 청문회가 이루어지기도 전에 어떤 고소고발을 한 다음에 당신은 지금 고소고발을 당한 대상이고 따라서 검찰의 수사를 받아야 되니까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장관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고소고발의 주체가 고소고발을 이유로 부적격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네. 너무나 1인 모노드라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모노드라마 아니냐. 저는 만약에 고소고발의 주체가 완전히 다른 쪽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일정한 어떤 불가피성에 대해서 만약에 공감대가 있다면 차라리 이 이야기가 어느 정도는 나올 수는 있는데 네. 자기들이 고소고발해놓고 고소고발 됐으니까 안 된다라고 하는 논리는 너무 좀 어떤 그 자기중심적으로 가고 있는 측면이 있다. 이 점을 좀 지적을 꼭 좀 하고 싶어요. 예, 뭐 충분히 뭐 지적할 만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지난번에 왜 조선시대 그 대신 정승들이 3사 탄핵을 받으면 집에 가서 그 해소될 때까지 기다렸다 그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게 뭐 그 자유한국당에서 고소한 게 대부분이니까 이게 무슨 정치적인 어떤 공방의 어떤 한 소재로 지금 네. 활용되고 있는 건 맞지만 저희가 그 적어도 지난 청문회가 제대로 이제 도입된 한 10여 년의 경험을 보면 이렇게 아무리 야당이지만 이 고소고발 그 청문회 대상자를 한 경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건 또 뭐냐면 야당도 국민의 민심을 먹고 사는 존재인데 네. 이렇게 말하자면 무리하고 어거지로 하면은 또 역풍이 불게 돼 있거든요. 그만큼 그것은 어느 정도는 또 상당 부분 그 제기된 의혹에 네. 이것은 그 합리적 의심을 할 만하다 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고발을 한 것일 거고 네. 그다음에 또 이 한두 건은 그 중에서 그 시민단체나 그 다른 곳에서 고발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뭐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과연 아까 이제 저희가 앞에 그 오늘 조국 후보가 검찰개혁 그 얘기한 거에 대해서 적절치 못하다고 얘기한 것도 네. 과연 설득력이 있겠냐. 지금 핵심은 뭐냐면 바로 우리가 다시 얘기하지만 왜 저 반칙과 특권의 지금 상징처럼 돼 있는 당신이 법무장관 하려고 하느냐가 사실은 핵심이거든요. 지금 당장 법 위반했으니까 뭐 검찰 수사받으라는 건 정치적 공세라고 하더라도 네.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앞선 코너인 이슈온 코너에서 그 여론조사 결과 두 개를 저희가 이제 보여드렸습니다. 중앙일보랑 또 KBS 여론조사였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특히 중앙일보 같은 경우는요, 조 후보자 임명 찬성이 27%, 반대가 60%로 나왔습니다. 분명히 표본 오차도 있긴 하지만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결과 어떻게 좀 해석해야 될까요? 조국 후보자가 이제 본인 입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절차상 하자와는 별개로 국민 정서와 조금 괴리가 있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네. 그 뒤에 이제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몇 차례 어떤 사과성 어떤 발언이 이제 그 다음에 이어졌는데 결국은 이런 여론조사 결과에 담겨 있는 것은 어떤 국민들의 정서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확인되는 어떤 여론조사 결과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국민 정서와 조금 괴리가 있는 게 아니라 상당히 많이 괴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여론조사 결과에서 저는 그대로 반영이 된 것이다. 이건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보는 것 같고요. 다만 조국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법무장관 후보자이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절차상 네. 법적인 하자, 어떤 위법 행위 이 부분 같은 것이 완강하게 지금 이제 그 아니라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만약에 청문회가 열리게 된다면 이제 그게 아마 이제 핵심적인 어떤 이제 문제가 될 것이고 어떤 정서와의 괴리로 인해서 나타나고 있는 여론조사의 결과라고 하는 것들은 말 그대로 청와대와 집권 여당이 고스란히 안아야 되는 어떤 정치적 과제이거든요. 네. 사실 이제 이거에 대해서 청와대와 여당이 어떤 식으로 이제 스탠스를 취할 것인가 정무적 판단이 요해지는 이제 부분이니까 요즘만 좀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저도 사실은 조금 놀랐는데 아 이렇게까지 그 민심이 지금 이반했나 하는 그 생각이 들었던 것은 이게 단순히 뭐 수치상 그 중앙일보 여론조사만 놓고 본다면 60대 29 뭐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더블 스코어죠, 그죠? 그것 때문이 아니고 네. 내용적으로 기존에 말하자면 이 지금 저 문재인 정권의 그래도 핵심 지지층을 구성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20대, 30, 40대 주부, 그 다음에 이른바 PK, 그죠? PK는 그동안에도 뭐 여론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았거든요. PK. 더 놀라운 거는 어쨌든 전국 민심이 모여있는 수도권, 서울 지역에서 거의 그 60% 후반에 가까운 그 저 부적격 의견이 나왔다는 거는 굉장히 놀랐고 또 한 가지 놀라운 거는 이건 뭐 제가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 말씀드리는 거는 네. 어떻게 호남 지역만 이렇게 특별하게 그 말하자면 이 적합하다는 의견이 높을까에 대해서는 한번 좀 되돌이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지금 굉장히 저는 그 이 빨간불이 들어왔다고 생각하는 거는 과거에 우리 그 경험에 비춰볼 때 사실은 이 지금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이 반대하는 거면은 괜찮아요. 근데 중도, 진보, 심지어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30, 40대에서도 지금 이런 그 이반 현상이 생긴다는 거는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걸 단순히 뭐 조국 일병 구하기 이런 차원에서 뭐 야 우리가 조국을 버리면 우리 핵심 지지층,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는 핵심 지지층이라는 거는 그 친문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여기에 반발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자꾸 정파적 이해만 갖고 들여다보고 대응하면 할수록 더욱더 스텝이 꼬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여실히 보여준 결과다 이렇게 제 생각합니다. 분석이 아니라 네. 이제 아마 그 더불어민주당에서 아마 이렇게 분석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이제 점치는 말씀 하나만 드리면 네. 지금 이제 중앙일보 여론조사 결과 말고 어제 발표된 KBS 여론조사 결과를 네. 보면 부적합하다가 48, 그다음에 적합하다가 18인가 이쯤 나오고, 예. 그러니까 유보적인 응답이 다 빠졌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여론조사가 참 묘하다. 네.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서 과연 민주당이 어떻게 생각할까를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어떤 그 하루가 멀다고 나오는 것을 보고 부적합이 48 정도라고 한다면 청문회에서 네. 어떻게 소명을 하느냐에 따라서 유보로 빠져나간 부분들에 대한 네. 어떤 일정한 만회가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정치적 기대감. 네. 민주당에서는 아마 이걸 할 가능성도 있겠다. 그러니까 따라서 좀 청문회를 반드시 열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정치적 주장이 결국은 이런 데서 비롯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첨언을 한다면 그럼 요 그 하나만 좀 통계 수치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해석에 따라서는 자의적 해석을 좀 유리하게 할 수 있다는 그렇죠. 현상을 왜 그러냐면 그 중앙일보 여론조사만 놓고 보면 사실 달리 해석할 여지는 별로 없어요. 네. 그건 확연하게 다르기 때문에. 근데 KBS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보면 그러니까 그 해석에 따라서 아전인수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 어떤 조사 결과. 응답자가 3분의 1 가량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뭐 왜냐하면 이들은 다시 바뀔 수도 있는 층이다.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일종의 있다. 당으로 따지면 무당파라고 봐야 된다는 그렇죠.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저도 이제 그걸 들여다 보니까 그 34%가 뭐 의견 없음 내지 응답을 안 한 거더라고요. 예. 잘 모르겠다. 그거는 그 앞에 보다 한 12% 정도가 늘어난 거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예. 그
이제 그 부분에 이제 말하자면 뭐 착각은 자유인데 어쨌건 그 해석의 예. 착각을 하든 뭐 해석을 어떻게 하는 건 자유인데 저는 그런 그 해석에 자꾸 보고 싶은 걸 보면 민심의 실체가 정확히 안 보인다. 지금 말하자면 왜 지금 국민들이 화가 나 있는지를 정확히 아직 못 들여다본다는 생각이 예. 자꾸 드는 건 제가 지난번에도 그래서 오독이란 말을 했더니 그 말이 좀 오해가 됐는데 잘못 읽고 있다고 하는 건 뭐냐면 지금 국민들이 화나는 거는 왜 공정과 정의를 내세우고 그걸 말하자면 상징처럼 그 부르짖던 사람이 자기가 정유라 사태를 연상케 하는 이런 반칙과 특권을 저질렀느냐는 거에 화를 내는 거지. 꼭 저 말은 지금 뭐 감옥 가야 된다고까지 얘기하지만은 지금 법적으로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아니거든요. 계속 법적 잘못된 게 알겠습니다. 없다고 주장을 하니까 아무튼, 예. 자꾸 예. 저 기름을 붓는 거예요. 여론 제가 같은 보기에는.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상당히 많이 출렁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도 계속 여론조사가 아마 있지 네. 않겠습니까? 한두 개 여론조사 추이를 더 본다면 어느 정도 확실하게 가닥이 잡히지 않을까 네, 싶은 저희가 이제 생각이 언급했던 여론조사가 이제 2개 미디어였는데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이제 조사가 된 건데 조금 전에 이전 수석께서 그 중앙일보 언론조사를 여론조사 인용하면서 뭐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이제 호남 여론을 말씀하셨는데 네. 사실상 중앙일보 그 여론조사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그 여론조사에 보게 되면은요, 사실상 그 밑에 신뢰도 표본 오차를 본다면은요, 그 호남 지역 세부 여론조사 항목에서 호남 지역에 대한 여론조사에 대한 해석도 좀 달리될 여지가 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이제 통계 해석 문제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이제 문제를 말씀은 예, 우리 예. 앵커 말씀은 그 오차 범위 내에 있는 예, 것이기 예. 때문에 찬반이라는 게 꼭 그러나 어쨌든 결과로 나타난 것은 거의 유일하게 지역을 볼 때 그 호남만 적합도라는 저 예. 의견이 많은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알겠습니다. 겁니다. 있는 수치대로요. 예. 네. 그리고 또 이렇게 보면은요, 또 단 청와대 청원 게시판도 좀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저희가 오후 1시 반까지 상황을 봤거든요. 이 찬반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청원에서는 그 반대 청원하고 뭐 반대 이것이 이제 각각 20만 이상의 어떤 동의하면 청와대 답변 충족을 모두 채우게 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그 청와대는 이 청원에 뭐 응답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그러니까 어차피 양쪽이 팽팽히 맞선다면 20만이 넘어서면 청와대에서 응답하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예. 응답은 해야 되는데 응답의 시한은 없습니다. 네.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청와대가 응답을 할 게 아니라 아마 조치로 응답을 대신할 가능성이 되게 높다. 무슨 이야기냐면 어차피 다음 주가 되면 청문회 개최 여부는 완전히 끝난다고 봐야 될 네. 것 같고요. 그러니까 청문회를 하든 아니면 완전히 무산이 되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청와대의 선택지는 결국은 무엇인가를 선택을 해야 되는 결과가 오기 때문에 네. 어차피 이건 말이 아니라 액션으로 결국 청와대는 응답을 하게 돼 있다. 물론 말도 어떤 얘기는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좀 기다리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오늘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조국 청문회를 두고 오늘도 날성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와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의 목소리 잠시 듣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한 정략적 태업을 즉각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오늘까지 인사청문회 개최를 거부한다면 이른바 국민청문회 준비에 곧바로 착수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조 후보자가 안겨준 좌절감과 박탈감에 우리 청년들 젊은 세대의 마음을 해키고 있습니다. 기회는 조국했을, 과정은 조로남불, 결과는 조럴해저드라고 써있더군요. 조국 후보자가 지금 뭐 청문회 운운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검찰청에 빨리 가야 됩니다. 네, 조국 후보자 청문회는 여야의 대립 속에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민주당에서는 국민청문회를 제안한 상태인데요. 이 민주당의 제안 이 성사될지에 대해서 이제 오늘 이제 국회는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전망을 예, 한다면요. 뭐 겉으로는 뭐 긴박하게 돌아가는 것 같지만 네. 지난 주말의 기류를 그 저희가 이렇게 짚어보면 대충 의견은 접근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동안에 사실 국민청문회라는 것도 뭐 정의당도 그건 안 된다 그랬지만 네. 또 위헌적 소지가 있는데다가 압박 카드죠. 그리고 그건 이제 빨리 하자는 네. 얘기고 또 저쪽이 3일 하자 그랬던 것도 전례 없는 일인데 아무리 법 규정이 있더라도 그 현실성이 있다기보다는 그것도 이제 압박 카드로 내세웠는데 대개 9월 2일 하루 하는 것으로 예. 정리가 뭐 저 거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거의 뭐
잘하면 오늘 중에도 저 타결되지 않을까요? 네. 저도 예, 그러니까 그렇게 이동관 봅니다. 수석이 그러니까 지금 파악하신 내용 거의 똑같게 파악을 했고 오늘 아침 여상규 법사위원장하고도 잠깐 네. 인터뷰를 했더니 예. 제가 그래서 콕지에서 9월 2일 개최설이 있던데 맞습니까라고 이제 질문까지 했더니 뭐 9월 2일부터 그래서 그분은 9월 2일애가 아니라 9월 2일부터라고는 하지만 부터라고는 9월 2일은 2일설에 대해서 뭐 부인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본다면 거의 의견 접근은 본 것 아니냐 하는데 변수 하나가 예. 이제 정개특위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 예. 이거에 따라서 아마 좀 이게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죠. 네, 그렇다면 지금 청문 전국에서 지난주엔 저희가 이제 캐스팅 보트로서 정의당을 주목을 했었는데 오늘 그 법무부 장관 청문 준비단에서 정의당에서 요구했던 각종 의혹에 대한 소명을 하라는 것에 대해서 그 청문회 준비단에서는 방문 소명 이렇게 이제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전국 돌파에 효과가 있을지요, 아니면 뭐 모양새 보이기일까요? 뭐 결국 그 저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그 이 정의당의 그 결정에 달린 거죠. 저 쉽게 얘기해서 데스노트에 올릴 거냐 말 거냐. 근데 정의당도 지금 굉장히 곤혹스럽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이게 지금 민심의 흐름을 엇나가는 흐름과 엇나가는 결정을 내리기도 어렵고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정정당당한 행보를 가는 게 좋다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예. 자칫 이게 지금 그 아까 정개특위 얘기 나왔습니다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따내기 위한 무슨 그 이 카드로서 데스노트에 안 올린다든가 하는 상황이 오면 아예 그 정의당의 그 존립 자체가 흔들리는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 칼날위에 올라선 것은 지난번에 심상정 대표가 우리 조국 후보가 칼날위에 올라섰다 그랬는데 오늘부터 심상정 정의당과 심상정 대표가 칼날 위에 올라선 심정으로 그 민심의 중심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결정해 달라 이렇게. 근데 저희가 지금 이런 얘기하고 얘기하는 거는 그 오늘 조금 전에 보면은 정개특위 일소위에서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해서요 전체 회의에 그 넘겼습니다. 근데 이 국회 현행 의석수는 적지만은 전국적으로 고른 지지를 받고 있는 정의당이 유리한 것으로 전망되는 이 연동형,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이 이 선거제 관련된 법안에 들어있기 때문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 자당의 이익을 위해서 현재 전국을 관통하고 있고 국민들의 여론을 가장 뜨겁게 달고 있는 이슈에 대해서 당리당략으로 가게 되면 역풍을 맞겠다는 맞는다 이건데 이제 바로 그래서 생각이죠. 이제 이 방송 들어오기 전에 이제 그 정개특위 쪽 그 의원하고 이제 연락을 해봐서 정말로 오늘 처리하는 거냐. 네. 일단 이제 제1소에서 넘겼으니까 전체회의에서 정말로 표결을 강행을 하는 거냐. 희망은 인가로인데 잘 될지는 잘 모르겠다. 일단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따라서 정의당은 어차피 오늘 인사청문단에 누가 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와서 소명을 만약에 한다면 정의당은 제가 볼 때는 시간을 끌 수가 없어요. 오늘 밤 내일 중 어떻게든지 간에 정의당 입장을 내놓게 돼 있어요. 네. 따라서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정의당이 꼭 이것이 정개특위 표결과 바로 연동을 해가지고 기브앤테이크로 가기에는 제가 볼 때는 너무 상황이 선택지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뭐 굳이 저희가 여기서 예단할 이유도 없는 거고 하룻밤 자고 나면 이미 다 나오는 것이다. 네. 제가 볼 때는 정의당의 입장이라고 하는 건 좀 지켜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 거기에 이제 한마디 보탠다면은 사실은 이번에 저 전체 회의로 넘긴 조건 중에 하나가 어쨌든 현재로서는 자유한국당이 새로운 개정안을 좀 내달라 그 네. 전체 회의에 하는 게 그래도 전제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무조건 뭐 표결로 밀어붙이기보다는 그 전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하루 이틀 좀 뜸들이거나 숙성시키는 기간이 필요한 것이고 네. 그 우리 정의당도 뭐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쨌건 뭐 그 어떤 결론을 내리든 가능하면 여당 이중대 이 소리는 안 듣도록 노력하지 않을까. 아무튼 신뢰가 있으니까 일단 뭐 지켜보겠습니다. 전체회의에 예. 넘어간 안은 자유한국당에서 낸 선거제 개편안도 다 같이 넘어간 그러니까 거니까. 예. 근데 지금 정개특위 얘기하는 것은 조국 후보자의 청문 전국에 대한 영향의 주요 요인으로서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 지난 주말에 자유한국당에서는 시내에 모인 대규모 장외투쟁에 10만 명이 모였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그런데 왜 이런 시점에서 일각에서는 자유한국당에서는 조국 장관 임명 강행을 내심 바라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이런 분석은 나오는 거 왜 그럴까요? 말씀하시죠. 뭐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 네. 이제 워낙 사실은 이제 속된 얘기로 여론이 안 좋으니까 끌어안고 조국 그 후보자 지명을 강행을 해도 결국 우리가 여론전에 손해 볼 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는 사실은 이제 곧 국정감사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국정감사가 뭐가 되겠습니까? 청문회 계속 그 후속
그 논란이 계속 이어질 거 아니에요. 이건 맞냐? 당신 뭐 이거 수사 받아야 한다. 그다음에 뭐 지금 뭐 각종 의혹에 대해서 한 번 더 여론을 환기시키는 상황이 오니까 나쁠 건 없다라는 의견도 있긴 하나 그거는 너무 제가 보기엔 네. 음모론적인 해석이고 사실 이 겉공기는 요번에 만약에 이거를 제대로 이 저지하지 못하면 심지어 이 당 안팎에서도 당 간판 내리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니까 그거는 어쨌건 뭐 일부 말하자면 호사가들의 예. 이 관측이다. 정치적 상상력이 풍부한 관측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네. 아무튼 만약에 오늘 중으로 인사청문회 일정이 합의가 된다면 자유한국당의 어떤 스탠스가 뭔지는 대충 가늠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바로 이 자리에서 저희가 장애 집회가 좀 뜬금없다. 지금 왜 네. 하냐 도대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지난 주말에 장애 집회를 보면 그런 얘기가 많이 해요. 조국이 살렸다. 네. 조국이 황교안을 살렸다. 왜 뜬금없는 장애 집회에서 욕 한참 먹고 있었는데 오히려 장애 집회에서 조국 규탄으로 가다 보니까 오히려 딱 시의적절했던 장애 집회 아니야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다라는 건데 이런 걸 두고 이제 우리가 그러죠. 가는 날이 장날이고 뒷걸음 하다가 그런 거죠. 네, 그냥 그렇게만 얘기하고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장애 집회 관련해서 사실은 이제 조금 미흡했다. 한 5% 네. 미흡했다는 이제 비판도 있어요. 당 안팎에서. 왜냐하면 뭐 나라를 살리자는 이슈는 좋으나 뭔가 결집도나 이런 거 보면은 아직도 이슈를 정확하게 캐치 못하고 있다 하는 비판도 있는데 지금 이제 말씀대로 근데 정개특위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은 이거를 만약 이번 주 중에 강행해서 밀어붙이면 정말 또 울고 싶은데 뺨 때려주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거기에 이제 하나만 간단히 보태면은 지금 저는 자유한국당 장애 집회에 10만 명이 모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규모는 작지만 이번 주 수요일에 예정돼 있는 서울대 학생들의 촛불 집회 네. 있잖아요. 이게 훨씬 더 큰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이거는 나름 객관적인 어떤 국민들이 볼 때도 객관적인 지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 과연 민심이 어떻게 표출될지 그거를 좀 더 지켜봐야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를 관련하기 위해서 관련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을 보기 전에요. 이 첫 번째 주제 짧게 한마디 정리하고요. 바로 준비한 영상 가겠습니다. 저부터 말씀을 드릴까요? 정석대로 여든 야든 정석대로 하자. 그러니까 이 정석대로는 결국은 법이 정해져 있는 절차를 따라가는 게 정석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럴 단계에 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는 조국의 미래, 청년의 책임 이게 뭐냐면 청년회의소의 모토입니다. 근데 제가 글자 그대로 저는 항상 이 조국이 그러니까 그런 조국이 아니에요. 예, 어떤 조국인지는 이제 알아서 해석하시겠지만은 네. 제가 지난주에도 서울대, 고대 이 학생들의 촛불 집회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하자면 속해 있는 커뮤니티의 내부 여론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조국의 앞날 청년들에게 달려 있다. 그래서 조금 전 서울대 총학 이야기를 하셨군요. 네. 예, 알겠습니다.